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유니트하우스라는 맞춤형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유리랩의 대표 화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저희 이전에 뵀었잖아요. 네. 기흥 리빙 파워센터에서 샘플하우스로 뵀었는데 오늘은 경남 밀양시에 건축된 집을 또 보여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쇼룸 공간은 아니고요. 런칭 이후에 계약을 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완공이 된 프로젝트를 소개드리고자 한번 초대를 드렸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때는 주변이 다 건물이었는데 네. 이제는 진짜 와, 이렇게 맑은 풍경과 그리고 예쁜 조경들 너무나도 예쁜 집이 잘 지어진 것 같아서 제가 다 기쁜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었을 때 그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기존에 여기는 되게 오래된 구옥에 고객님의 어머님이 혼자서 기거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셨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고 빠르게 신축을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의 철거부터 필요한 인허가 과정, 그리고 토목 기초 공사,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조경까지 네. 저희 연계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다 한 번에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건축주 입장에선 되게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유니트하우스에는 세 가지 하우스가 있잖아요. 네, T하우스, H, S하우스. 저 잘 알죠?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하우스의 몇 평의 집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집은 T하우스의 15평 모델이고요. 네. 저희가 초반 상담 과정부터 이제 땅을 보고 용도를 확인을 하고 이제 뭐 뷰는 어디가 좋은지, 남향에서 해는 어디에서 드는지, 주변에 집은 어디 있어서 시선 간섭은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네. 이런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서 T15-3 제품을 조금 커스텀을 해서 제작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에 보니까 전선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네. 이게 집이 이제 이동이 돼서 안착이 되는 건데 네. 그게 걸리지 않나요? 네, 이 정도 환경은 저희가 사실 워낙 베테랑 크레인 기사분들과 이제 운전기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환경에서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저희가 초반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집원을 저희한테 전달을 주시면은 저희 전문 시공팀과 제작팀 통해서 운송팀 통해서 운송 및 설치 가능 여부는 저희가 무료로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샘플하우스로 구경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은 그 전에 샘플하우스랑 또 다른 패키지가 적용된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주로 지내시는 분이 90대의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보행기 같은 거를 보통 사용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입구부터 그 실내까지 경사로로 이제 구성을 하였고, 베리어 프리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베리어 프리 패키지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쾌적하게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들을 패키지로 구성하여서 적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 패키지요? 네. 과연 어떤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내부로 들어가면 알 수 있겠죠? 네, 내부에 네.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공간 구성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공간 구성은 주로 어머님 혼자서 지내시기 때문에 침실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네. 욕실과 큰 주방 겸 거실 공간, 그리고 아늑한 이제 가족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이쪽 뒤에 모듈은, 네. 뒤에 유닛은 이제 좀 도로면과 닿아 있다 보니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인 주방과 거실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네. 이제 좀 부지 안쪽에 위치하는 공간에는 침실과 욕실, 좀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외장재를 밝은 거를 또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패키지에서 건축주분이 선택을 하신 거죠? 네, 저희 유닛 메이커 플랫폼 상에서 총 3가지 컬러 중에 이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을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네. 우드톤으로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저렇게 멀리서 꼬불길을 차로 타고 오면서 어디 있지 하고 보는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와, 이렇게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카페같이 예쁜 그런 외관의 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내부는 더 기대가 되겠죠. 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곳은 현관이 따로 없을까요? 네, 현관은 따로 없고 이제 고객분이 선택을 하신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폴딩 도어로 전면으로 개방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기본 저희 쇼룸에서 보셨던 미닫이 창과 현관 도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밖에 야외 데크 공간과 정원 공간에 뭐 텐트를 치시고 야영을 하신다든지
고기를 구워 드신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네. 폴딩 도어로 좀 개방감 있게 구성을 도와드렸고요. 네,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완전 오픈 키친 인테리어인데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답답한 곳에 있으시면 되게 우울해지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예쁜 전경을 보면서 좀 힐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폴딩 도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네. 지금 보면 언뜻 봐도 창호가 되게 많아요. 네. 단열적으로 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단열적으로 저희는 모든 창호와 단열재는 건축 법규적으로 맞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건축 법규적으로 요구되는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제품의 스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폴딩 도어도 마찬가지로 단열 폴딩 도어로 네. 해서 저희가 제품들을 수십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단열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하였고요. 보이시는 다른 창호들도 모두 독일식 시스템 창호로 이제 이중 유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강원도나 되게 추운 지방의 경우 삼중 유리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십니다.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도 다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오, 그러면 아예 현관이 있는 구성은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저희가 평형대에 따라서 사실 뭐 12평, 15평 작은 평형대는 별도로 현관 공간을 빼놓게 됐을 때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21평, 24평, 30평까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형대가 큰 제품들의 경우 아예 현관 타일 공간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문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실 수 있는 옵션들도 다 있으니까요. 이거는 유닛메이커 플랫폼에서 다양한 제품들 살펴보시면서 알맞는 용도의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딩 도어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걱정되는 게 이런 곳은 조금 해충이나 모기, 네. 그런 날파리들이 되게 많이 유입되지 음.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보이시는 뭐 미닫이 창이나 일반적인 창호들은 기본적으로 방충망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사실 폴딩 도어 전용 방충망이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역별로 다 현지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폴딩 도어에 들어가는 방충망 같은 경우는 코너 폴딩 도어, 그냥 네. 일반 폴딩 도어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접이식 형태로 다 시공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추가 옵션 금액이 지역별로 조금 상이하게 들어가서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현지 업체와 이제 컨택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견적은 정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옵션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짜잔! 이렇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어머님 혼자서 지낼 공간이잖아요, 이 집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식탁이 6인용은 더 돼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주중에는 어머님 혼자서 이제 지내시지만 주말에는 이제 자제분들과 손자, 손녀분들이 함께 방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방, 거실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주방 겸 거실로 해서 넓은 벤치 시트를 두고 공간을 구성하셨습니다. 주방 겸 거실 공간이잖아요. 그럼 이 공간이 어떻게 좀 설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설계를 잡아드릴 때 유닛 메이커 바탕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셔서 상담을 오시면은 솔직히 고객분들이 좀 많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 땅에는 어떤 건물이 어울리고 내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공간을 구성하면 될까요? 를 이제 좀 막막해 하시는데 저희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저희도 이 땅을 조금 분석을 하고 이제 사용 용도에 맞춰서 공간을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남향으로 공간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넓게 폴딩 도어를 둬서 좋은 뷰를 감상을 하시면서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뒤편에는 보시다시피 담장이 있어서 그러네요. 여기에 주변 건물과 시선 간섭을 막기 위해서 좀 낮은 창으로 구성을 하면서 반사 필름까지 프라이버시 패키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반사 필름을 붙이면은 밖에서는 내부가 안 보이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앞에 바로 폴딩 도어니까 얼마나 또 개방감이 있어요. 그래서 경치 바라보면서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이러면 될 것 같고 또 안쪽에는 주방 공간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디귿자 부엌이잖아요. 네. 원래는 어떤 옵션이 있죠? 저희가 디귿자 주방 옵션이 있고요.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이쪽 한쪽에만 배치가 되는 컴팩트한 일자 주방 일자. 옵션이 있고요. 디귿자 주방으로 건축주분께서 잘 설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건축주분께서 설계를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대표님. 왜냐면 직접 유닛 메이커로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굉장히 큰 픽스창을 시공을 해주셨는데 왜 픽스창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주방 창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나 이렇게 뷰가 굉장히 좋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납 공간을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넓게 창을 유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수납 공간을 원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창과 같이 환기창을 두시고 상부장을 구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사실 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뷰를 좀 즐기시고자 픽스창, 코너 픽스창으로 시공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어 프리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이제 어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너무 높은 주방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높이는 좀 사용하기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5cm 정도 주방 공간을 내려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좀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뭐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도 좀 개인 취향에 맞게끔 원하시는 가전을 골라주셔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주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스텀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화목의 공간이었잖아요. 가족분들끼리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그쵸? 그럼 앞으로 가면 어떤 공간이 있을지 여기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모두가 사용하는 좀 공적인 공간이었다면은 네. 안쪽으로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개인 사적인 공간들이 나오게 사적인 됩니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제 눈에 띈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이 핸드레일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베리어 프리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제 현관문에서부터 이제 어머님이 보행기를 사용하셔서 이제 침실하고 욕실까지는 좀 간편하게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고객분께서 선택을 하신 옵션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균형을 잘 못 잡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핸드레일을 잡으시면서 좀 천천히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고 또 문턱이 없다는 게 전 눈에 또 띄는데요. 네. 그리고 이 소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병원에서 적용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예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적고 안전하게 뭔가 부딪혔을 때 뭐 다치지 않도록 좀 둥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안쪽에는 어떤 공간일까요? 안쪽은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 네. 사실 어르신분들은 TV를 보시는 게 좀 취미이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TV를 시청하실 수 있는 공간도 원하셔서 저희가 티하우스에서 꺾이는 부분에 이제 TV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단열도 저희가 좀 특별히 신경 쓸 수 있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남부 지역인 밀양임에도 불구하고 중부 2지역 단열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건축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좌측으로는 문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유닛 메이커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설계를 도와드리고 제품을 진행을 하는데 별도의 설계비를 소정 좀 제공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15-3 제품에서 침실이 2개 있는 공간에서 침실 하나를 거실로 바꾼 케이스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창을 옵션으로 제거를 하신 대신에 여기에 저희가 뒤에 창고 공간으로 이어지는 보조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조 뒷문이네요.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열면은 조금 더 뒷문으로 수월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뒷문을 설계를 해주셨고, 여름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너무 좋겠다. 네. 방충망까지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천장을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 뭐 레일 조명, 뭐 되게 많아요. 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별로 저희가 평형대별로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제품을 선정을 해주시면은 알맞게 타공이나 배관, 전기 작업은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간편하게 현지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배기구나 흡기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적용하신 흰펠의 공조 시스템의 배기와 흡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열 교환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인 목적이 결로를 예방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는 해요.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결로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 자체는 내부와 외부의 공기를 순환을 시켜줘서 습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온도의 차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모든 면이 외기에 닿아 있다 보니까 네. 아무리 단열과 방습을 잘 하게 되더라도 결론은 약간 필연적인 부분인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공조 시스템은 아파트에서도 되게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건축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보통은 가장 기본형의 제품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는 힘펠 본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조금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지금 최고로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음이 이제 별로 발생을 하지 않게 되고요. 맞아요. 지금 공조 틀어놓은 거예요? 공조 네, 시스템을? 맞아요. 저는 틀어둔지도 몰랐던 게 지금 뭐 창호 같은 것도 좋은 거를 써서 외부의 소음이 안 들리는 걸 수도 있지만 공조는 무튼 내부에도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혀 안 들리네요. 아까는 몰라봤는데 이게 벽지도 아닌 것이 판넬인가요? 이거 뭐예요? 네, 맞아요. 지난 쇼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리모델링 월이라고 구정마루에서 나오는 석고보드랑 필름재가 합쳐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공 기간도 보다 짧고 네. 이제 시공성도 용이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닥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바닥은 강마루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컬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오크톤 그리고 조금 더 밝은 화이트톤 계열 두 가지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세요. 다 컬러 선택이랑 이런 게 다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나 이렇게 거실 겸 부엌 공간도 잘 둘러봤고요. 그러면 화장실 한번 봐야죠. 화장실은 마찬가지로 네. 현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리어 프리 패키지에 포함된 범퍼 가드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잡으시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전 이런 손잡이 처음 봐요. 아, 그쵸. 이것도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에 힘이 약하다든지 뭐 보행기를 이용하시거나 좀 손이 조금 불편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문도 일반 손잡이가 아니라 간단하게 푸시풀 형태로 밀면은 간편하게 열리도록. 그러네요. 밀고 당기게. 보통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은 이 소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쉽게 푸시 하면 열릴 수 있고. 그냥 뭐 팔꿈치로 밀어도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오, 이렇게 고급스러운 욕실이 딱 눈 띄는데요. 그 전에 샘플하우스에서는 좀 크림톤이었잖아요. 밝은색 네. 화이트 톤이었는데 여기는 또 그레이 톤으로 설정을 하셨네요.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좀 청소나 관리하시기 편하신 컬러로 고객분이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하셨고요. 네. 위에 보실 수 있다시피 휴젠트 환풍기 또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네. 하셨고 베리어 프리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가 샤워 수전 같은 경우도 네. 좀 키에 맞으시게 낮춰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또 안쪽에 보니까 핸드레일이 눈에 띄는데 네, 이것도 같이 베어프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낙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별로 안전 손잡이도 다 설치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왼쪽에 있는 문은 뭘까요? 여기는 이제 침실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아, 그럼 어머님이 혼자 이렇게 주무시고 하시는 침실 공간이네요? 안방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방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저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통창이 또 눈에 띄거든요. 와, 저 멀리 예쁜 산도 보이고요. 예쁜 조경도 보이고. 그럼 이 공간은 몇 평 정도 돼요? 이 공간은 3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모든 공간들이 2평, 3평, 4평 공간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서 네. 저희가 다양한 제품별로 3평 침실이 좀 좁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4평으로 구성된 침실에 15평 제품도 있으니까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이는 또 화장대와 북박이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침실에 이제 3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2칸짜리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쇼룸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장대와 이제 한 벽면을 다 붙박이장으로 채우는 수납 공간도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눈에 또 띈 게 있는데 여기 원래 경첩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위 아래로 2개씩. 근데 여기는 이렇게 경첩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모든 제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양인데요. 주거 공간 특성상 이제 뭐 할머님, 할아버님, 뭐 아드님도 계시지만 어린 자제분들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김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문을 여닫고 할 때 어린아이들이 손이 껴서 다치는 경우가 없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진 사랑이 듬뿍 담긴 집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패키지 같은 거 이렇게 고를 때 어떤 마음으로 자녀분들이 골랐는지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유닛 메이커로 이제 견적을 받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집을 짓는 입장에서는 이 견적서가 어디까지가 포함이 된 건지, 혹은 예산을 또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또 막막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유닛 메이커 상에서 옵션을 선택해서 나오는 견적 자체는 건축물 자체, 그리고 옵션 사항들에 들어가 있는 가구, 그리고 뭐 주방 기기들, 각종 패키지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건축물을 안착시키기 위한 바닥 콘크리트 기초 공사, 그리고 이외에 인허가, 철거, 토목, 이제 조경과 같은 사항들은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기본적으로 비용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인허가는 얼마가 들고 토목 기초는 얼마만큼 예산을 잡으면 될지 했을 때 지금 15평 주택 기준으로 토목과 건축 인허가 자체는 지금 500에서 600만 원대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평형대에 따라서 더 비용이 들거나 적게 들거나 하실 수가 있고, 토목과 기초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콘크리트 기초는 평당 60에서 70만 원 정도 선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뭐 지대를 얼마나 높이느냐, 지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지대보다 콘크리트 기초 단을 조금 높여서 진행을 하고 데크 공간까지 6평 추가적으로 기초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천만 원 중반대 정도로 기초 공사와 토목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도 밖에 이제 식재들과 투스 콘크리트로 마감한 이제 마당까지 전체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건축 외적인 부분들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이 정도 평형대 되는 땅에 인허가는 이 정도 되어 있으니 건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막연히 찾아오셔도 저희가 이런 예산적인 부분들에 맞춰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건축 제품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샘플하우스는 조금 더 펜션, 세컨하우스 느낌에 좀 가까웠더라면은 오늘 구경했던 집은 좀 사람 사는 느낌이 강한 집인 것 같아요. 저희 유니트하우스가 맞춤형 모듈러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다양한 용도에 맞게끔 커스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컨하우스나 스테이, 펜션에 맞게끔 되게 독특한 일반 주거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마감이나 옵션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제 주거하시는 보다 조금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구성도 다양하게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지난 방송 이후에 유닛메이커 출시 자체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이제 유닛메이커가 정식으로 런칭이 되어서 23가지의 제품들, 6평부터 30평까지 다양한 레이아웃들을 살펴보시면서 직접 설계를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견적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유닛하우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양한 제품 살펴보시고 세부적인 상담 저희한테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쉽지만 마무리 인사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두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유닛하우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